영국이 일본 등과 차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을 중단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일본에서는 영국이 빠지면 당초 이 그룹에 들어오겠다고 밝힌 사우디를 넣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우디는 이 전투기 공동 개발이 난항을 겪는 것을 비웃으며 한국과 KF-21에 대한 거대한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사우디가 GGAP에 들어가려고 할 때 결사 반대를 했던 일본은 지금 영국에게 뒤통수를 맞은 격이 되었고, 뒤늦게 사우디에게 손짓하는 일본은 차세대 전투기 개발이 무너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지난 23일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사우디아라비아에 6세대 전투기와 위성을 패키지로 공급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카이 고위 관계자는 사우디의 차세대 중형 위성에 대한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한 성능 개량형 공동 연구 개발안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우디 지난해부터 KF-11 6세대 공동 개발에 대한 이야기가 보도되었지만 이번에 중형 위성까지 포함돼 보도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이번 판버라 에어쇼에서 한국산 첨단 항공 엔진 모형을 최초로 선보였는데, 이 엔진이 KF-21 블록3에서 사용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KF-21은 블록3를 거쳐 바로 AI와 고성능 데이터 링크, 극초음속 미사일, 레이저 무기 기술을 추가한 6세대 전투기로 진화할 예정입니다. 여기 핵심이 되는 한국형 엔진은 사우디나 중동 수출에 있어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번에 프로토타입이 공개된 첨단 항공 엔진은 현재 KF-21에 사용되는 F414와 동급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15,000파운드급의 F414보다 큰 18,000파운드로 개발되고 있고, 이것도 개발 시작이지 앞으로 얼마나 올라갈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지금 개발 계획 중에 2025년에 2000K급 소재 기술 사업이 완료될 예정이라 앞으로 이보다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카이는 사우디와 6세대 전투기 공동 연구 개발과 함께 사우디와 전투기의 시스템을 연결하는 차세대 네트워크 6세대 이동 통신 기술이 적용된 군용 위성을 연구 개발해 앞으로 사우디에게 위성 약 200기를 판매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6세대 전투기뿐만 아니라 위성 개발과 판매 계획까지 알려지자 전투기 개발에 안달이 난 일본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매체 밀막은 지난 1월 보도에서 2023년 7월 사우디가 영국, 이탈리아, 일본과 함께 6세대 다목적 항공기 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향을 표명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사우디가 참여하면 이 프로그램이 지연될 수 있고 사우디가 중국과 군사 관계에 있어서 기술 이전을 할 수 없다고 반대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동남아시아와 중동 국가, 특히 UAE와 사우디에 KF-21 및 그 후속 기종의 공동 개발을 제안했다며 이 중동 국가의 합류가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KF-21 블록 1 및 블록 2와 비교했을 때 KF-21 블록 3 또는 6세대 항공기의 개발은 엄청나게 비용이 많이 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천문학적인 비용은 모든 나라들에게 지금 6세대 전투기 개발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번에 영국에서 노동당이 집권하며 당장 러시아에 대응할 즉시 전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데 6세대 전투기 개발을 하는데 무려 총 22조가량이 들 것이라며 이 금액을 쉽게 감당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이에 엄청난 비용이 드는 6세대 전투기 개발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중동의 무국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의 수요를 먼저 파악했습니다. 밀막은 그 결과 중동 국가의 신세대 항공기의 공동 개발을 제안할 수 있었으며,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 KF-11 블록 3 또는 6세대 항공기의 장점인 낮은 비용, 낮은 위험, 빠른 생산 시작을 강조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려면 연구와 기술 개발도 중요하지만 이를 지탱해 줄 수 있는 자금이 가장 중요한데 한국은 이를 사우디에서 충당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미국을 비롯해 유럽도 6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에서 자금 문제 때문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실패 사례를 교훈 삼아 재빨리 중동의 부국들과 손을 잡고 자금을 확보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6세대 전투기 개발을 가장 늦게 시작하는 한국이 KF-21도 번개 같은 속도로 개발했지만 다른 국가들은 6세대에서도 한국을 경계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글로벌 군사 매체 아미테크놀리지는 지난 4월 한국의 KF-21 수출 전망에 대해서 내놓았습니다. 이 매체는 KF-21 생산 승인은 한국의 국가안보 전략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을 알리는 신호이며 향상된 방위 역량과 수출 잠재력을 약속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매체는 주요 데이터 및 분석 회사인 글로벌 데이터에 따르면 KF-21 생산 승인으로 한국은 수많은 방위 수출 기회를 얻게 되며 한국은 글로벌 방위 시장의 강력한 주자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글로벌 데이터의 항공우주 및 방위 분석가인 하프리트 시두는 KF-21 생산 개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KF-21 생산 개시는 한국의 국산 방위 제조에 있어 중요한 진전을 의미하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스텔스 전투기를 설계하고 배치하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즉각적인 방위적 의미를 넘어 정부가 국산 방위 제조에 중점을 두는 것은 더 광범위한 경제적 파장을 초래하는데 한국은 국내 방위 공급망 인프라를 육성하여 경제 성장을 자극하고 엄청난 고용 기회를 창출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KF-21의 초기 주문량이 적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는 말이 나온 바 있습니다. 항공분야 전문 언론 에비에이션 위크는 KF-21 1차 양산 기체 가격을 1100에서 1300억 원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는데 최근 보람의 1차 양산이 확정된 가운데 대당 가격이 900억 중반대로 나오면서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KF-21가 동급인 4.5세대 전투기 유로파이터 타이푼 라팔에 비해 혁신적인 가격이라고 했습니다. 방산업계와 디펜스 위크 등에 따르면 유로파이터 1722억 원, 라팔이 1800억 원으로 파악되었습니다. KF-21이 이 유럽산 전투기에 비하면 반값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미국산 F-18이나 F-16 개량형은 비슷한 가격대이지만 1980, 90년대 개발된 리드 모델에 비해서 KF-21은 항전 장비, 레이더 성능, 비행 성능, 확장성, 스텔스에 있어서 압도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유럽에는 영국, 이탈리아, 일본이 하는 공동개발 외에도 프랑스와 독일이 주축이 되어 스페인과 함께 6세대 전투기 공동개발 FCAS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발 이후 주도권 다툼이 암암리에 진행되고 있고 프랑스는 라팔이 잘 팔리자 FCAS는 안중에도 없고 라팔 업그레이드에만 신경 쓴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독일은 이를 포기하고 영국이 주도적으로 개발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도 있다는 말까지 나온 바 있습니다. 미국도 최근 6세대 전투기 사업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공군 장관이 F-22 랩터를 대체할 차세대 공중지배 전투기 사업이 너무 비싸다며 저렴한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개발되고 있는 것이 비싼 비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대당 1억 달러인 F-35보다 3배 정도가 비싸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돈으로 대당 4,200억 원에 달하는 비용이 된다는 것인데 이 때문에 지금 해당 사업 취소 여부에 대한 다양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럽과 미국 모두 6세대 전투기 개발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자국산 첨단 항공 엔진 개발 계획을 발표하고 6세대에서 사우디와 손을 잡아 순항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영국 판버라 에어쇼에서 KF-21과 한국형 첨단 항공 엔진 모형을 공개한 것 외에도 그동안 개발한 한국의 기술들이 유럽 각국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LRG 넥선은 한국항공우주산업과 협력해 국내 최초로 FA500용 공냉식 A사 개발을 완료했는데 이로 인해 수출 경쟁력 확보와 군전력 증강에 기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LRG 넥선은 네덜란드 왕립 항공우주센터와 FA50 공냉식 A사 레이더 비행시험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FA50 공냉식 A사 레이더 ESR-500A의 비행시험 수행에 협업하는데 성공할 경우 수출형 FA50 공냉식 A사 레이더를 즉시 장착할 수 있게 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하나 시스템은 합성기구 레이더 유성으로 찍은 파리 올림픽 스타디움, 국내 목포항, 아프리카 아데만 해역 등을 촬영한 사진을 처음으로 이번 에어쇼에서 공개했습니다. 합성기구 레이더 유성은 주간, 야간, 악천후의 영향 없이 24시간 영상 획득이 가능한데 군사작전 용도는 물론 항공통신 등 민간 산업에도 적용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이번에 공개된 사진으로 올림픽이 개최되는 파리 스타디움의 상공을 날씨와 무관하게 자세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방산 선진국들에 비해 너무나도 늦게 전투기 개발에 뛰어들었지만 놀라운 속도로 개발에 성공해냈고 이제 6세대 전투기 개발에서는 이들을 뛰어넘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쓸멍이었습니다.